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7만 5천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또 이게 국내 시장이랑 관련 기업들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핵심 동력이 뭔지, 또 어떤 국내 기업들이 관련 있는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위험 요인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정보만 늘어놓기보다는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상승 배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좀 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역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실제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ETF 승인. 그게 그렇게 큰가요? 그럼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뭐랄까 정말 큰 운용사들이 직접 참여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자금이 들어온다는 걸 넘어서 아예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신뢰도, 안정성 이런 게 생겼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 상승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죠. 확실히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판이 달라지는군요. 그럼 그 주기적으로 온다는 반감기 이슈는요? 이것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던데 이번 상승에 영향이 있었나요? 네, 물론이죠. 2024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드니까 희소성이 부각되는 거죠. 과거에도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올랐던 패턴이 있어서 약간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과거 패턴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ETF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게 과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인 ETF랑 주기적인 이벤트인 반감기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금리까지요?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 면도 무시 못하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제도권 편입, ETF, 공급 감소 기대, 반감기,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대, 금리, 이게 다 맞물린 거예요. 와, 복잡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군요. 이런 흐름이 그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자료에 언급된 그 국내 기업 5곳이 나오는 거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위지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상자산 커스터디, 그러니까 보관해주는 서비스 업체 코인플러그에 투자를 했거든요. 커스터디. 기관 투자자들한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자산을 맡길 곳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커스터디 서비스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여기는 워낙 유명해져.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의 주요 주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연결고리가 아주 직접적이군요. 다른 곳들은 어떤가요?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기술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결제나 송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기술 기반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역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간접적인 수혜주로 분류되고요. 여기도 두나무 관련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 여기는 벤처 캐피털인데요.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커지면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생태계랑 연결되어 있네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던데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짚어야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언제든 출렁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규제 당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확 바뀔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만약 그 기대가 꺾이거나 뭐 다른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투자 심리가 또 금방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요인도 많지만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도 분명히 있군요. 여기에 반감기 이슈, 또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두나무 관련 회사들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내재된 변동성이나 규제 문제, 또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생각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또 미국 물가 지표나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국내 정책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살펴보셔야 해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비트코인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여러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복잡한 문제네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 너머에 있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시는데 오늘 저희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처럼 이렇게 제도권 금융이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요. 앞으로 혹시 전혀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전통 금융시장의 투자 방식에까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 뭐랄까 나비 효과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